유비쿼터스 디카시 시 작법과 시 창작 온라인 강의 코스를 개설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스 소개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 시 작법과 시 창작 코스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 창작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이 코스는 시의 전통적인 틀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에서 새로운 시적 감성과 창작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20대, 80대의 지식인, 교양인, 지성인들이 모여 혁신적인 시 창작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의적 시 창작법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시 창작의 일상화와 대중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 창작 디카시 그 경계를 허물고 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코스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제 1. 디지털 시대의 시 창작법을 배우며 이미지와 텍스트의 융합을 통한 시적 메시지 전달의 새로운 기법을 배웁니다. 주제 2. 디지털 시 창작의 혁신적 접근법을 배우며 이미지와 텍스트의 융합을 통해 시의 경계를 넘는 창작법을 배웁니다. 주제 3. 디카시 창작의 기초부터 고급 기술까지 배울 수 있으며 이미지와 텍스트의 융합을 통해 시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주제 4. 다양한 디지털 툴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카시 창작과 공유의 전 과정을 실용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주제 5. 윤리적 책임과 책임감 있는 창작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디지털 시대의 시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다음은 클래스 구성입니다. 이 코스는 총 6개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당 약 20분 정도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강 디카시의 세계와 디지털 시 창작의 새로운 지평, 제2강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새로운 세계와 시 창작 방법, 제3강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마케팅과 독자와의 소통 전략, 제4강 디카시의 창작과 공유, 이정환 작가의 디카시에 대한 담론입니다. 제5강 디카시의 창작과 공유 사례, 이정환 작가의 유비쿼터스 디카시 백선 시집을 소개합니다. 제6강에서는 이정환 작가의 유비쿼터스 디카시 백선 시집에 실린 10편의 디카시를 이정환 작가가 직접 낭송합니다. 다음은 이 코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가치입니다. 첫째, 디카시 창작의 기초부터 고급 기술까지 배울 수 있으며 이미지와 텍스트의 융합을 통해 시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시의 대중화 전략을 배우며 글로벌 독자와의 소통 방법을 탐구합니다. 셋째, 창작자의 윤리적 책임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창작을 더욱 심도 있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시 창작 디카시 그 경계를 허물고 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전 세계와 소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코스를 통해 새로운 시 창작의 길을 활짝 열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 시 작법과 시 창작 제1강입니다. 제1강의 주제는 디카시의 세계와 디지털 시 창작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제1절 디지털 플랫폼과 시의 대중화 시대 도래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시 문학은 새롭게 숨을 쉬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인 시가 출판물을 통해서만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리고 여러 문학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독자와 소통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시의 대중화를 이끄는지 그리고 시인과 독자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겠습니다. 제1절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 시의 접근성 확대입니다. 과거의 시는 책이나 문해지, 신문 등의 출판물을 통해 주로 발표되었었기에 한정된 독자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보다 폭넓은 독자층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짧은 형식의 시와 이미지가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 이상적입니다.
디카시와 같은 짧은 시 형식은 이미지와 함께 제공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컨텐츠가 되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을 통해 시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성의 확대는 시를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시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장점은 시인들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이들에게 선보일 수 있고 디지털을 통해 새로운 독자층을 형성함으로써 작품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시는 더 이상 특정 독자만이 아닌 대중적인 문학 장르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2항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형식과 시의 표현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시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가 텍스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영상, 음악, 이미지 등과 결합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로서 표현되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 시인의 낭송과 함께 영상미를 더한 시 컨텐츠를 제작하면 독자들은 시를 듣고 보고 느끼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시를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과 결합된 시 컨텐츠는 시가 주는 감정적인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이미지와 결합한 디카시는 시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적 접근은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시가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예술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같은 새로운 독자층은 이러한 멀티미디어 형식을 통해 시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시를 접하게 됩니다. 제3항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소통과 반응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시인과 독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인이 독자의 반응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시인이 작품을 올리자마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인의 창작 활동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독자들과의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시를 올렸을 때 독자들의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작품에 대한 반응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시인의 낭송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만의 낭송 스타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소통은 시인과 독자 사이에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며 이는 시의 대중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시인의 창작 과정을 함께하며 그들의 작품에 더 큰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는 이제 국경을 넘어 다양한 문화권의 독자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작품을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시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번역된 작품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독자들에게 공감과 연대의 경험을 제공하며 시의 범위는 국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독자와의 연결은 한국 시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감성이 담긴 시를 다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한국 시인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2절 디카시입니다. 시 창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카시라는 새로운 시적 형태에 대해 깊이 있는 첫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디카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시 창작 방법으로 자리 잡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디카시의 정의입니다. 디카시란 디지털과 시의 합성어로 디지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짧은 텍스트와 그 이미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시의 형식을 넘어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더욱 직관적이고 다채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카시는 짧은 문장과 강렬한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독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나
감동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태어난 새로운 시적 형식으로 21세기 현대인의 감성과 소통 방식에 맞춘 시의 새로운 언어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매체에서 발생한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닌 보는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독특한 접근을 합니다. 제2항 디카시의 기원과 발전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정보의 전달 방식을 바꾸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글자만을 통해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융합된 디지털 콘텐츠의 발전은 시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시적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정환 작가와 같은 디카시의 선구자들이 디지털 시대의 시 창작을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디카시는 그 가능성을 확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디카시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넘어 시의 전통적 형식을 새롭게 재정의하는 중요한 문학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3항 디카시의 특징입니다. 디카시의 가장 큰 특징은 짧고 직관적인 문장과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전통적인 시가 종종 긴 서사나 복잡한 은유를 사용해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디카시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합니다. 즉 독자는 텍스트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감동을 받게 됩니다. 디카시의 이러한 특징은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시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시의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디카시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쉽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산력이 매우 큽니다. 사진과 짧은 글이라는 형태의 결합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결과 디카시는 단순히 시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적 경험을 창조합니다. 제4항 디카시의 확장성입니다. 디카시는 단순히 디지털과 시의 결합을 넘어서 시의 창작과 소통의 방식을 혁신하는 중요한 형태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디카시의 정의와 기원을 이해하고 그 창작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적 가능성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디카시를 통해 시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형식에 갇히지 않으며 새로운 창작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시 창작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디카시의 창작 방법과 그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3절 디카시의 창작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카시의 창작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시적 표현 방식으로 그 창작 과정 역시 전통적인 시 창작과는 다르게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디카시 창작에는 창의력, 직관력,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창작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디카시 창작의 첫걸음입니다. 디카시 창작은 영감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디지털 이미지가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창작자는 먼저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이미지의 미적 요소에 끌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주제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카시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강력한 시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직감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오늘날 창작자는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지의 맥락과 그 이미지가 시적 표현을 통해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장의 사진이 단순히 풍경을 담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소외된 감정, 기억의 흔적,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의 중요한 영감이 됩니다. 제2항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입니다.
D가시 창작의 핵심은 바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입니다. 이미지가 시적 기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단순히 보조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후 그 이미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감정을 텍스트로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가시의 특징 중 하나는 짧고 강렬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지를 보완하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합쳐 독자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고독한 도시의 거리 풍경을 담은 사진을 선택했다면 그 이미지에 대해 도시의 고요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같은 문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D가시에서는 텍스트가 이미지의 분위기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제3항 D가시의 텍스트 작성입니다. D가시에서 텍스트는 긴 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의 목적은 이미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 여운을 남기고 독자가 이미지를 보고 느낀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결하고 직관적인 문장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수사법이나 긴 문장은 D가시의 특성에 맞지 않으며 짧고 강렬한 문장이 이미지의 감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D가시의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장 스타일은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장의 고요한 바다 이미지를 앞에 두고 침묵 속에서 파도는 숨을 쉰다와 같은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독자는 이미지와 문장이 결합된 시적인 세계로 이끌리게 됩니다. 제4항 D가시의 이미지 선택입니다. D가시에서 이미지 선택은 단순히 보기 좋게 이미지를 고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창작자는 이미지가 주제와 잘 맞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지가 전달하려는 감정, 메시지 혹은 이야기가 텍스트와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시는 강렬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삶의 고독을 표현하고자 할 때 도시의 혼잡한 거리에서 홀로 걷는 사람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분위기와 텍스트가 잘 어우러질 때 D가시는 더욱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D가시 창작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최종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여 더 간결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가시는 그 자체로 강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형태이지만 텍스트와 이미지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의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상징적 의미나 비유적 표현이 잘 드러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D가시에서의 문장은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는 문장과 이미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결합되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제4절 D가시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D가시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겠습니다. D가시는 단순히 디지털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넘어서 현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시적 가능성과 감정의 언어를 창출하는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D가시가 가지는 현대적 의미는 기술 발전과 문화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시 창작과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1항 D가시와 디지털 시대의 소통입니다. D가시의 가장 중요한 현대적 의미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소통 방식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접하고 그 속에서 무수한 이야기들을 경험합니다. D가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시가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디지털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시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시는 더 이상 소수의 전문적인 독자들만의 예술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D가시는
그 특성상 짧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시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빠르게 흐르는 현대인의 주의력을 사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디카시는 다양한 감정을 즉각적으로 전달하며 단순하지만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바쁜 일상 속에서 문화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대 독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제2항 디카시와 감성의 연결입니다. 디카시의 또 다른 현대적 의미는 감성의 시적 언어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매체에서 끊임없이 시각적 이미지를 접하게 되며 이들 이미지 속에서 여러 감정과 이야기를 읽어냅니다. 디카시는 이러한 이미지를 시적으로 풀어내면서 독자들에게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디카시는 독자에게 직관적인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고독한 거리를 찍은 사진과 함께 혼자 가는 길은 언제나 길고 라는 간결한 문장이 결합되면 그 이미지 속에 내재된 외로움과 고독감을 한층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디카시에서는 감성적 요소가 시의 중심에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는 이미지가 전달하는 감정에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카시는 감정을 비언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동시에 그 감정에 대한 언어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에게 더욱 다층적인 감정적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3항 디카시와 사회적 맥락입니다. 디카시가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시적 역할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이미지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디카시는 단순한 개인적인 표현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카시는 짧고 간결한 형태로 사회적 이슈나 문화적 사건을 반영하며 그 자체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갑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디카시는 사회적 변화와 그로 인한 감정적 반응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적 장르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고립된 상황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거리두기, 마음은 가까워지네 와 같은 문장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디카시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시적 도구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와 독자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4항 디카시와 창작의 민주화입니다. 디카시가 현대 사회에서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시 창작의 민주화입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한 시 창작은 더 이상 전문 시인이나 예술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에 맞는 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디카시는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를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디카시 창작의 개방성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시를 일반 대중에게 보다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는 더 이상 고상한 문학적 장르로만 여겨지지 않고 일상적인 언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도구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카시는 시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참여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5항 디카시와 창의력의 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카시의 현대적 의미는 창의력의 발현에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는 시 창작은 창작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실험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적 상상력은 기존의 문학적 규칙을 넘어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창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카시는 기술적 접근과 예술적 창의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창작자는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텍스트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적 기법과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카시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탐구하면서 시의 전통적 형식을 확장해 나가며 창의력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 시작법과 시창작 제2강입니다. 제2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새로운 세계와 시창작 방법입니다. 제1절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개념과 특징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카시는 이미 잘 알려진 디지털 카메라의 시의 약자로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시적 장르입니다. 특히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를 창작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비쿼터스 디카시가 왜 현대 문학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과 독서 경험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정의와 배경입니다. 우선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이라는 뜻으로 이 개념이 시에 접목되면서 어디서든 쉽게 창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의 형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카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와 간결한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로 이미지가 주는 감각적 인상과 그에 대한 짧은 문학적 표현이 결합하여 새로운 시적 의미를 창출합니다. 디카시는 전통적인 정의와 펜이 아닌 디지털 기기를 통해 시를 창작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 창작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문학 장르입니다. 특히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시 창작을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여 현대인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문학적 영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는 특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독자와 창작자는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2항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미학적 가치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미학적 가치는 심플함과 함축성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빠르고 즉각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디카시는 복잡한 언어적 구조보다 간결한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으로 독자에게 깊이 있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단순한 형식이지만 그 안에 강렬한 인상과 감정을 함축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이것이 디카시의 핵심적인 미학적 가치입니다. 이와 함께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시는 텍스트에 집중하는 반면 디카시는 이미지가 주는 시각적 경험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노을이 지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과 함께 하늘이 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짧은 구절을 덧붙이면 시각적 경험과 텍스트가 결합하여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통해 시적 경험을 다층적이고 풍부하게 전달합니다. 제3항 유비쿼터스 디카시와 독자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독자와 창작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시 형식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시는 창작자가 표현한 내용을 독자가 해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동시에 제공됨으로써 독자가 더욱 직관적으로 시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의 주제나 감정에 대한 독자의 직접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독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은 고정된 의미를 제공하기보다는 열린 구조를 통해 독자가 스스로 해석하고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작자가 촬영한 사진이 꼭 창작자가 의도한 대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시와 더 깊이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제4항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가능성과 확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시의 대중화와 확장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창작 또한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기존의 문학 형식을 벗어나 새로운 창작과 감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쉽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스티카시는 시가 대중 속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시의 장르적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예술 형태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미디어와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시적 표현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의 미적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현대사회의 디지털 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적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자리잡은 시 창작의 혁신적인 장르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적 영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는 물론 독자에게도 새로운 시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단순히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가 아니라 독자와 창작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며 시적 감성을 공유하는 새로운 통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2절 유비쿼터스 디카시 창작 방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대시 창작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리잡은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창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카시는 본래 디지털 카메라 시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이미지와 짧은 시어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입니다. 특히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적 영감을 얻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시 장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비쿼터스 디카시를 창작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와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영감을 찾고 이를 시로 표현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1항 유비쿼터스 디카시 창작의 핵심 요소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상의 순간에서 감각적 영감을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디카시는 전통적인 시와 달리 짧고 간결한 형태로 독자와의 즉각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나 상황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영감을 포착할 수 있는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슬 맺힌 나뭇잎,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공원 벤치에 놓인 낙엽 하나하나가 디카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카시 창작 시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가지는 시각적 인상이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텍스트와 이미지는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 하늘과 뭉게 구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라면 그 사진에 덧붙이는 텍스트는 그 시각적 이미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짧고 강렬한 시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텍스트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전달하는 감정과 인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2항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창작 과정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창작의 과정이 직관적이지만 각 단계에서 세심한 관찰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유비쿼터스 디카시를 창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적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순간에서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장면,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 혼자 서 있는 나무, 비 오는 날의 창문 너머 풍경 등은 디카시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가 독자에게 감각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독자에게 즉각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감각적이며 인상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인위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감각이 담긴 장면을 포착하는 것이 디카시의 미학적 가치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포착한 이미지를 어울리는 짧고 강렬한 시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는 이미지가 전달하는 감정과 인상을 텍스트로 응축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의 이미지를 포착했다면 이에 밤의 호흡, 잔잔히 흐르다와 같은 짧은 텍스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이미지와 상호작용하여 독자에게 시각적 경험과 시적 인상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가 이미지를
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적 인상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설명적이거나 구체적인 텍스트보다는 암시적이고 함축적인 시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트는 짧고 강렬하게 그리고 이미지의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포착한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를 통해 하나의 완성된 디카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를 보완하며 독자에게 감각적이면서도 시적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독자가 이를 보고 즉각적으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날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에 푸른 물결, 차가운 기억을 남기다와 같은 텍스트를 더한다면 이 뒷가시는 독자에게 한여름의 더위와 시원한 바다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미지와 텍스트가 하나의 조화로운 작품으로 완성될 때 비로소 뒷가시가 가진 미학적 가치를 독자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뒷가시는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창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 장르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배운 창작 방법을 바탕으로 독자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의 사소한 순간에서 감각적 영감을 찾고 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현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뒷가시는 짧지만 그 안에 깊은 감각과 시적 인상을 담을 수 있는 강력한 표현 방식이므로 이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절 유비쿼터스 뒷가시 창작 시 주의할 점입니다. 유비쿼터스 뒷가시, 즉 언제 어디서든 창작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 창작은 현대인에게 새로운 문학적 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만큼이나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뒷가시가 단순히 사진에 짧은 텍스트를 첨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시적 감각과 문학적 깊이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창작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비쿼터스 뒷가시 창작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사진과 시의 조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뒷가시의 본질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입니다. 하지만 창작 과정에서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시적 감각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뒷가시의 사진은 텍스트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이자 시적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전하는 매개체로 작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풍경이나 감각적인 장면은 시적 영감을 주지만 그러한 이미지만으로는 뒷가시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와 시어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상호 보완적으로 감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진의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사진이 텍스트와 함께 어떤 시적 인상을 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제2항 간결함과 함축성입니다. 뒷가시는 본래 짧고 강렬한 표현을 통해 감각을 전달하는 장르입니다. 지나치게 설명적이거나 구체적인 표현은 뒷가시의 함축성과 감각적 미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어를 선택하여 독자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을 나뭇잎이 붓게에 물들어 떨어지는 모습과 같은 설명적인 표현보다는 가을 붉은 숨결과 같은 간결한 표현이 독자에게 더 큰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함축적인 언어로 이미지가 주는 인상을 강화하는 표현이야말로 뒷가시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적 여운을 주는 간결한 표현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제3항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표현 자제하기입니다. 뒷가시는 창작자의 경험을 표현하는 동시에 독자에게 열린 감각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 표현이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일 경우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뒷가시는 창작자의 시선에서 출발하지만 이를 독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너무 힘들었다. 이 장면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라는 자기중심적 표현보다는 고요한 밤, 위로의 빛과 같은 보편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면 독자들이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시어와 이미지가 독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항 저작권 및 이미지 사용 권리에 대한 주의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미지를 쉽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창작자들은 저작권과 이미지 사용 권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 권한을 확인하고 자신의 창작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디카시는 시와 사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출처와 사용 권리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를 갖춘 이미지를 선택하여 저작권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독자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저작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5항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입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널리 공유될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특성과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 디카시를 게시할 때에는 짧고 강렬한 표현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대중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시적 깊이나 문학적 가치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쉽게 공유되다 보니 창작자로서의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디카시는 시적 감동을 전하는 작품인 만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일상 속에 파고들어 감동을 주고자 하는 디카시 창작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시적 감각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이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 장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창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많으며 특히 시적 깊이와 문학적 품격을 잃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디카시는 단순한 사진과 텍스트의 결합이 아닌 그 속에서 감각적 인상을 통해 독자와의 깊은 소통을 이루어내는 작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린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께서도 디카시 창작 과정에서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카시를 통해 일상의 순간이 시적 감각으로 변모하고 이를 통해 독자와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 시작법과 시창작 제3강입니다. 제3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마케팅과 독자와의 소통 전략입니다. 제1절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는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을 대중에게 더 쉽게 다가가게 합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라는 새로운 장르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그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독창적인 시적 감성과 이미지가 결합한 작품으로서 다양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비쿼터스 디카시를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알리고 독자와의 깊은 소통을 형성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디카시의 매력 포인트 설정하기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이미지와 짧은 시적 문구의 결합을 통해 시와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장르입니다. 그만큼 마케팅의 시작은 디카시의 매력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독자가 디카시를 통해 일상 속에서 즉각적인 감동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독자들은 짧고 강렬한 콘텐츠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카시는 짧은 시간 안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시로서의 매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깊이 있는 감정과 정서를 빠르게 경험하며 시적 감각을 일상의 일부분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2항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딩 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개인의
일상과 감정에서 출발하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창작자가 고유한 이야기와 가치관을 담아내는 브랜딩 전략이 필요합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 과정과 디카시 작품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독자와 공유함으로써 독자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창작자의 철학과 세계관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카시는 단순히 시와 이미지의 조합을 넘어 창작자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따라서 창작자의 개인적인 창작 여정과 디카시에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창작자가 작품에 담긴 영감의 순간 혹은 사진과 시가 결합된 배경 이야기를 공유하면 독자들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창작자의 세계관과 철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3항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한 대중화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외에도 오프라인을 통한 마케팅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디카시 전시회, 강연회, 워크샵 등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카시 전시회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디카시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시각적 감각과 정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연회나 워크샵은 창작자가 직접 디카시에 대한 철학과 창작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디카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작자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행사는 디카시를 새로운 문학 장르로 자리잡게 하는 동시에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통합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카시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독자들도 쉽게 자신의 디카시를 창작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 참여형 마케팅이 효과적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디카시 창작 챌린지를 개최하여 독자들이 직접 디카시를 창작하고 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나 감정에 맞춘 디카시 챌린지를 통해 독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이를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독자들은 디카시를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문학적 경험을 쌓게 되고 창작자는 디카시라는 장르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정기적인 컨텐츠 업데이트와 독자 피드백 수렴입니다. 디카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컨텐츠 업데이트와 독자 피드백 수렴이 필요합니다. 디카시를 정기적으로 게시하거나 시리즈로 엮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함으로써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하고 창작자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수렴 과정을 통해 창작자는 독자들이 어떤 작품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디카시의 표현 방식이나 주제를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독자와의 피드백 루트를 통해 더 풍부한 디카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그 과정이 공유되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제2절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함께 문학 작품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카시는 짧고 강렬한 시적 언어와 이미지의 조화를 통해 독자에게 직접적인 감동을 주며 이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비쿼터스 디카시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독자와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소셜미디어 플랫폼 최적화입니다. 디카시는 비주얼과 텍스트의 결합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매우 잘 맞아떨어집니다.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미지 중심 플랫폼은 디카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정기적으로 디카시 작품을 게시하고 관련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대중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각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는 짧고 강렬한 텍스트와 이미지로 독자에게 빠르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시태그 디카시와 같은 고유 해시태그를 만들고 독자들이 이를 활용해 자신들의 디카시를 공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디카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2항 디카시 창작 챌린지를 통한 참여 유도입니다. 디카시는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문학 장르로서 독자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디카시 창작 챌린지를 소셜미디어에서 개최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이나 특정 테마에 맞춘 주제를 설정하고 독자들이 그에 맞는 디카시를 창작하여 해시태그에 함께 공유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에 참여한 독자들의 작품을 창작자가 직접 리뷰하거나 우수 작품을 선정해 온라인 전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 디카시를 대중의 생활 속에 자리잡게 하고 문학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3항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통한 확장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디카시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 만큼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컨텐츠로 확장하여 독자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카시의 창작 과정을 다룬 메이킹 필름이나 창작자가 작품을 직접 낭송하는 영상을 통해 작품의 감동을 한층 더 깊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카시를 주제로 한 인터뷰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통해 문학적 가치와 철학을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플랫폼에 게재됨으로써 디카시에 관심이 있는 잠재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디카시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독자층과의 소통을 위해 이메일 뉴스레터 및 블로그 운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통해 새로운 디카시 작품과 창작 노트 혹은 창작자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또한 독자들이 디카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마케팅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3절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브랜딩 전략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감성과 이미지가 어우러져 대중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독특한 문학 형태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시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짧은 시간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디카시는 고유한 예술성과 시인의 철학을 드러낼 수 있는 매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독창적인 문학 장르가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디카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브랜딩 전략이 중요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유비쿼터스 디카시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독자들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전략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한 브랜딩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브랜딩은 단순히 작품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자의 철학과 세계관을 반영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인은 디카시 작품을 통해 개인의 철학, 삶의 시각, 그리고 예술적 감성을 담아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작가의 일관된 메시지와 주제를 통해 디카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의 변화나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담는 디카시라면 그 안에 담긴 주제를 중심으로 시인의 일관된 시각을 독자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시인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시인의 이름 자체가 디카시 장르와 연결되는 강한 브랜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합니다.
브랜딩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독자들은 단순히 작품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창작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창작자가 디카시를 작성할 때의 영감, 과정, 감정 등을 독자들과 진솔하게 나누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2항 고유한 시각적 아이덴티티 구축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이 중요한 장르입니다. 따라서 작품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은 디카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색상, 글꼴, 프레임, 스타일 등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시각적 요소는 디카시의 특성을 강화하고 독자들이 즉각적으로 시인의 작품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일관성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강한 시각적 브랜드를 형성하게 합니다. 또한 이미지 선택에 있어서도 작가의 철학과 시각이 드러나는 이미지들로 꾸준히 구성하여 독자들이 시인의 작품을 하나의 정돈된 예술 작품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비주얼 브랜딩은 소셜미디어에서 독자들이 작품을 스크롤하다가 멈추게 만들고 시인에게 관심을 두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고유한 해시태그와 소셜미디어 활용입니다. 디카시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소셜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랜딩의 일환으로 고유한 해시태그를 만들어 독자들이 이를 통해 디카시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비쿼터스 디카시 혹은 시인의 이름을 사용한 해시태그는 작품이 검색되기 쉽게 하고 독자들이 특정 주제에 따라 다른 작품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셜미디어 이벤트나 챌린지를 개최하여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카시가 독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챌린지 참여 작품들을 리뷰하고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등의 이벤트는 디카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작가와 독자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디카시 창작 과정과 창작자의 생각을 담은 동영상, 팟캐스트, 라이브 방송 등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디카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인이 직접 디카시 작품을 낭독하고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설명하는 컨텐츠는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으며 디카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4항 독자 참여를 이끄는 커뮤니티 구축입니다. 브랜딩 전략의 마지막 단계는 독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축입니다. 디카시는 독자들이 쉽게 참여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로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더욱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이를 통해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디카시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4절 디지털 플랫폼과 시의 대중화 전략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시 문학은 새롭게 숨을 쉬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시가 출판물을 통해서만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리고 여러 문학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독자와 소통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시의 대중화를 이끄는지 그리고 시인과 독자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겠습니다. 제1항 독자 참여와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독자 참여는 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를 단순히 읽고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자들이 직접 시 창작 과정에 참여하거나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시를 향한 애정과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참여는 독자와 시인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며 서로의 문학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인이 주최하는 창작 이벤트, 온라인 댓글 및 리뷰, 독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시 창작 워크숍 등은 독자들이 시를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시 창작의 동반자로 느끼게 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시는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 창작 챌린지는 독자가 스스로 시를 창작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하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디카시 창작 챌린지
챌린지를 통해 특정 주제나 이미지에 대한 독자들의 해석을 담은 짧은 시를 받아보는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챌린지는 독자에게 직접 시 창작을 경험하게 하며 나아가 독자 스스로 시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독자와 시인이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시인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길 수 있으며 시인 역시 이에 대해 직접 답변함으로써 독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시인이 독자들에게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독자들은 이를 통해 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서는 단순히 시 창작과 감상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시와 함께하는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시가 독자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시적인 순간을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이를 커뮤니티에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시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 글로벌 독자와의 연결입니다. 시를 창작하고 감상하는 행위는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독자와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비쿼터스 디카시처럼 일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적 영감을 표현하는 형식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합니다. 디카시는 특정 언어나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정서를 담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의 역사는 시가 전 세계 독자와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의 경우 SNS나 온라인 출판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독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시각 중심의 SNS는 짧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디카시와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매체입니다. 이를 통해 디카시가 가진 간결한 형태는 디지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디카시가 글로벌 독자와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문화적 확장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카시는 일상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창작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을 수 있어서 이를 통해 시의 문학적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 시 작법과 시 창작 제4강입니다. 제4강에서는 디카시의 창작과 공유라는 주제로 이정환 작가의 디카시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디지털 플랫폼과 멀티미디어적 시 창작의 특징입니다. 제1항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시 창작법으로서 디카시가 가진 강점입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한 시 창작법으로서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시의 접근성과 감각적 경험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아래에서 디카시의 주요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전달력입니다. 디카시는 이미지와 짧은 텍스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독자가 빠르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정보의 속도와 직관성을 요구하므로 디카시는 한눈에 시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현대인의 감각에 잘 맞습니다. 짧고 강렬한 표현을 통해 독자가 시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각적 몰입감과 감각의 융합입니다. 디카시는 사진이라는 시각적 요소와 텍스트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적 접근은 독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단순히 언어를 읽는 것 이상의 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진이 시적 배경을 직접 제시하므로 독자는 시가 담고 있는 풍경이나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 시의 감동을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 속 시적 경험 확대입니다. 디카시는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여 시로 승화시키는 좋은 형식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
풍경, 상황을 시적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독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시적 감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실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 있는 것으로 감각을 체험하게 됩니다. 넷째,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표현 방식입니다. 디카시는 SNS나 디지털 플랫폼에 매우 적합한 시 형태입니다. 짧은 텍스트와 이미지는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가 대중에게 더 널리 전달됩니다. 디카시는 일반 시보다 짧고 임팩트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자가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의 독자에게 시를 더 가깝게 친숙하게 만들며 시적 경험을 더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시의 형식을 혁신하여 현대적 문학 감수성에 맞는 새로운 창작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 디카시와 같은 멀티미디어적 시 창작이 전통시 형식에 가져올 변화입니다. 디카시와 같은 멀티미디어적 시 창작 방식은 전통시 형식의 다방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의 접근 방식과 독자의 경험을 확장시키며 시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각적 요소의 도입으로 시의 다감각화입니다. 디카시는 사진이나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여 시를 단순히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요소와 함께 감상하게 합니다. 전통시는 주로 언어에 의존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반면 디카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 경험을 더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독자는 시 속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며 시가 시각 예술과 융합되는 새로운 감각적 차원을 얻게 됩니다. 둘째, 독자 참여형 시 창작의 가능성입니다. 디카시의 이미지와 텍스트는 독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자는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시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도 디카시의 영향을 받아 독자가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열린 결말이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도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의 형식과 내용에 변화를 주어 독자 참여형 시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시의 대중화입니다. 디카시는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쉽게 공유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 시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는 정형화된 출판물로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근 가능하여 시가 대중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 한정된 독자층을 넘어 더욱 넓은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하고 있으며 시를 소비하고 감상하는 새로운 방식을 확립하게 합니다. 넷째, 장르 간 융합과 경계의 허물어짐입니다. 디카시는 시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된 형식이기 때문에 시가 더 이상 순수한 언어 예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예술 형식과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미술, 사진, 영상과 같은 매체와 융합하여 보다 풍부한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시는 장르 간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예술적 융합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디카시와 같은 멀티미디어적 시 창작은 전통시의 시각적 요소, 간결성과 즉각성, 독자 참여 가능성, 디지털 플랫폼 대중화, 예술 장르 융합, 그리고 창작의 일상화를 불러오며 시를 보다 다층적이고 현대적인 예술 형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2절 멀티미디어적 시 창작의 민주화와 일상화의 중요성입니다. 제1항 디카시의 열린 구조가 독자의 시적 경험에 줄 수 있는 영향입니다. 디카시의 열린 구조는 독자의 시적 경험을 보다 자유롭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확장시키며 독자가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라 시의 창작과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열린 구조가 독자의 시적 경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적 해석과 상상력의 확장입니다. 뒷가시는 시각적 이미지와 짧은 텍스트를 결합해 특정한 주제를 제시하되 그 의미와 감정의 해석은 독자에게 열린 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독자가 이미지를 보고 자신만의 상상력과 감정을 통해 의미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하며 시를 더 깊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독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기억을 투영하여 시를 해석하게 되므로 같은 뒷가시라도 각 독자가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참여적 감상과 감정의 몰입입니다. 뒷가시의 열린 구조는 독자가 시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시의 의미를 정해진 답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만의 해석과 감정을 더해가는 과정에서 시적 감정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와 독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독자가 시 속에 몰입하여 더 풍부한 감정적 경험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공동의 경험을 통한 소통의 기회 제공입니다. 뒷가시는 개별 독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를 해석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미지와 텍스트가 가지는 보편적인 상징성을 통해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미지를 두고도 독자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는 소셜미디어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각자의 해석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이 느낀 해석을 나누며 시의 의미를 공동으로 경험하고 발전시키는 소통의 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형화된 시적 형식의 탈피와 새로운 감각의 경험입니다. 전통적인 시는 완성된 구조와 정해진 해석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뒷가시는 독자가 시적 해석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시의 의미를 규정하기보다는 경험하고 상상하게 합니다. 독자는 시를 읽는 것에서 벗어나 시의 구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시가 완결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예술적 경험이라는 감각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뒷가시의 열린 구조는 독자에게 개인적 해석과 상상력의 자유를 제공하고 시적 경험을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독자는 자신의 해석을 통해 시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시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대시 창작에서 독자와 시 간의 관계를 보다 다층적이고 참여적인 형태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2항 뒷가시의 주요 주제입니다. 뒷가시는 일상생활에서 포착한 순간적인 장면이나 감정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상의 발견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의미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뒷가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둘째, 자연과 계절입니다. 자연의 풍경이나 계절의 변화를 포착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도시의 풍경입니다. 현대 도시의 모습이나 삶을 포착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넷째, 문화와 예술입니다. 다양한 문화 현상이나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을 담기도 합니다. 뒷가시는 순간 포착된 장면과 그에 대한 즉흥적인 감상이 결합되는 특성 때문에 일상적이고 현재적인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또한 사진과 시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주제들이 선호됩니다. 제3항 뒷가시의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뒷가시의 창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적 순간의 포착입니다. 뒷가시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시적 감흥을 중요시합니다. 사물이나 장면에서 시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이미지와 언어의 조화입니다. 사진으로 포착한 시각적 이미지와 오행시 이내의 간결한 언어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즉흥성과 현장성입니다. 순간 포착된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즉흥적으로 창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감흥을 중시합니다.
제시합니다. 넷째, 함축성입니다. 오행시 이내의 짧은 형식 안에 함축적 의미를 담아내야 합니다.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디카시는 일상의 순간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독자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현대적 시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3절 멀티미디어적 시 창작 대중화와 시 접근성 증대입니다. 제1항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가 대중화되면서 시 창작의 전통적 관념의 변화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가 대중화되면서 시 창작의 전통적 관념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접근성, 창작 방식, 표현 방식, 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시의 독특한 발전 양상을 이끌어내며 기존의 전통적 관념과의 융합 또는 재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째, 시 창작의 접근성 향상과 대중성 강화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시를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시 창작은 더 이상 특정한 시인이나 전문가만의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블로그,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자신의 시를 발표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가 대중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일상 속에서 쉽게 창작되고 감상될 수 있는 대중적인 문학 형식으로 자리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시의 표현 형식과 내용의 다양화입니다. 전통적인 시 창작은 종종 엄격한 구조와 정형화된 언어를 따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한 디카시, 동영상시, 짧은 메시지 형태의 시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시각적 요소와 결합하면서 시는 텍스트 외의 표현 수단을 활용하게 되었고 독자들에게 더 직관적이고 강렬한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의 내용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의 증가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시 창작자들이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실험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시와 음악, 영상, 사진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작품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전통적 시 형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시 창작의 한계를 확장하며 예술의 다른 장르와 융합되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넷째, 소통을 통한 공동 창작의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시 창작자들 간의 협업이나 독자와의 공동 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는 공동의 시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시를 쓰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거나 시의 일부를 다양한 사람들이 이어가는 형식의 창작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공동 창작 방식은 전통적인 개별 창작의 경계를 허물며 시 창작이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합니다. 제2항 디카시를 현대시 창작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입니다. 디카시를 현대시 창작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 간결함과 즉각성, 그리고 독자의 참여와 해석을 이끌어내는 열린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입니다. 디카시는 이미지와 짧은 시를 결합하여 하나의 시적 메시지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독자는 시의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이미지를 해설하거나 단순히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이미지가 전달하는 감정이나 분위기를 텍스트가 다른 방식으로 확장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간결함과 즉각성입니다. 디카시는 독자가 한눈에 이미지와 짧은 시를 접하고 즉각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텍스트는 짧고 강렬해야 하며 이미지와 함께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명하게 쓰여야 합니다. 복잡한 언어보다는 선명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독자의 참여와 해석을 위한 열린 구조입니다. 디카시는 독자가 이미지와 텍스트를 보며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일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독자가 이미지를 통해 느끼는 감정이나 떠오르는 생각을 텍스트가 강하게 고정시키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텍스트는 독자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열린 결말을 지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정서적 공감대와 보편적 소재 활용입니다. 이미지가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일상의 풍경이나 사물, 자연 요소 등을 활용하여 독자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디지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독자가 시적 감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디카시를 창작할 때 작가는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시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디지털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제4절 멀티미디어적 시창작자의 윤리적 책임입니다. 제1항 디카시가 제공하는 상상력의 여지가 현대 독자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디카시가 제공하는 상상력의 여지는 현대 독자들에게 여러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일상 속의 새로운 관점과 창의적 사고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의 시적 발견과 심미적 감각 증진입니다. 디카시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도 자신만의 삶에서 시적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현대인의 삶은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메말라갈 수 있지만 디카시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통해 시적 의미를 일깨워줌으로써 삶을 심미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독자는 자신이 마주하는 풍경이나 사물을 다시 보게 되며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자기 성찰과 내적 상상력 강화입니다. 디카시의 열린 구조는 독자에게 해석의 자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독자는 단순히 시를 감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지며 디카시 속 이미지를 자신의 내면과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독자에게 상상력과 사고력을 더욱 자극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내적 세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 유도입니다. 디카시는 독자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결합한 텍스트를 통해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게 합니다. 이는 독자에게 고정된 틀을 깨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독자는 한정된 글 속에 담긴 여러 가능성을 자유롭게 상상하며 문제를 다각도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독서와 표현의 확장입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와 이미지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로 독자들이 시를 접근하는 방식을 확장시킵니다. 이는 독자가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시적 영감을 더 자주 경험하게 합니다. 디지털 매체에 친숙한 현대인들은 디카시를 통해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할 수 있고 스스로 사진과 짧은 글로 시적 창작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독자의 표현력 향상과 창작의 즐거움을 일상에서 누리게 해줍니다. 요약하면 디카시의 상상력 여지는 현대 독자들에게 일상 속에서 시적 감각을 확장하고 자신만의 내적 상상력을 강화하며 창의적 사고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디카시는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항 디지털 시대에 시가 대중과 밀접해지면서 시 창작자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책임과 역할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시가 대중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시 창작자들은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시 창작의 경계가 확장되면서 창작자는 더 이상 단순히 작품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책임을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상 시는 빠르게 확산되고 다양한 독자층과 소통하는데 이는 창작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통과 피드백의 적극적 수용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창작자가 독자들과
독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시 창작자는 독자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그들의 반응을 존중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작품에 대한 추가적인 영감을 얻거나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고 시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창작자가 더 넓은 관점에서 시를 바라보도록 만들며 독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사회적 책임감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시가 빠르게 확산되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창작자는 자신이 표현하는 메시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다룰 때 그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시가 사람들에게 깨달음이나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저작권 보호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는 쉽게 복제되고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 창작자는 저작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고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며 창작자는 법적 보호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넷째, 시의 대중화와 그에 따른 품질 관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시가 더 많은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시의 품질이 균질하지 않거나 표면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시 창작자는 대중성과 품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시가 가질 수 있는 예술적 깊이나 형식적 정교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작자는 시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시의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시를 접하게 됩니다. 시 창작자는 이와 같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신이 창작하는 시가 다양한 독자층에게 공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민감한 이해와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시가 전 세계적인 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시 창작자는 단순히 시를 작성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통해 시는 더 넓은 범위의 독자와 연결되고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디카시 시 작법과 시 창작 제5강입니다. 제5강에서는 디카시의 창작과 공유 사례로 최근 좋은 땅 출판사에서 출판된 이정환 작가의 유비쿼터스 디카시 백선이란 시집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절 이정환 작가의 디카시 창작 스타일입니다. 제1항 이정환 작가의 디카시 창작 스타일과 철학입니다. 이정환 작가의 디카시 창작 스타일과 철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유비쿼터스적 접근입니다. 이정환 작가의 유비쿼터스 행복 시리즈라는 작품 시리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 어디에서나 시적 영감을 찾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 활용입니다. 디카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멀티미디어적 시를 창작하는 것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시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셋째, 일상의 순간 포착입니다. 극순간성, 극현장성, 극사실성, 극서정성이라는 디카시의 특징을 고려해서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하여 시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넷째,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입니다. 이정환 작가가 인문학, 경영학, 창업 및 자기개발 관련 책으로 유비쿼터스 행복 시리즈라는 국내 서적 15권을 출간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통찰력을 시 창작에 반영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정환 작가가 전통적인 시 형식에서
벗어나 현대 기술과 일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시창작 스타일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2항 이정환 작가의 디카시 창작 스타일과 다른 시인들과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첫째, 디카시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 시적 표현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정환 작가의 유비쿼터스 디카시 백선 시집이 일반 시집과 차별화되는 점은 디카시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 시적 표현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습니다. 디카시는 디지털과 시를 결합한 것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해 독자에게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시집이 주로 글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반면 디카시는 사진과 짧은 시가 상호작용하며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해 디지털 시대의 시적 감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작가의 유비쿼터스 디카시 백선 시집은 특히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해 디지털 시대의 시적 감각을 반영하고 독자들이 이미지 속에서 시적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순간들이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통찰로 확장되며 디지털 시대의 감각적이고 유동적인 시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셋째,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시집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정환 작가의 유비쿼터스 디카시 백선 시집은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독자가 사진과 짧은 시를 보며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된 의미보다는 열린 해석을 허용해 독자 개개인이 더 깊은 참여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정환 작가의 유비쿼터스 디카시 백선 시집은 이미지와 시를 결합하여 즉각적이고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시 창작과 감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항 이정환 작가와의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 1. 디카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시작 방법은 무엇일까요? 디카시의 시작은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눈에 띈 풍경이나 감정이 담긴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그 사진이 전하는 감정을 한두 줄로 표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며 작은 존재도 세상을 물들이는 힘이 있다 라는 짧은 시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의 순간이 디카시로 변하게 됩니다. 질문 2. 디카시를 창작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디카시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와 사진이 서로의 의미를 보완해야 하며 너무 장황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간결하게 감정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진에는 흐르는 시간 속 변하지 않는 마음처럼 이미지가 전하는 느낌에 어울리는 간결한 표현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듯 이미지와 문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디카시 창작에 영감을 얻기 위해 일상 속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영감을 얻기 위해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풍경을 바라보거나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도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이끌어내며 디카시 창작에 신선한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질문 4. 디카시를 통해 독자들이 어떤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라시나요? 디카시는 순간의 감정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이 그 순간을 함께 느끼도록 해줍니다. 짧은 문장과 이미지 속에 담긴 감정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일상 속 평범한 순간도 특별하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질문 5. 디카시를 꾸준히 창작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시를 기록하는 하루 한 디카시 도전을 추천합니다. 특별한 풍경이 아니더라도 커피잔이나 창밖의 풍경 같은 일상적 장면을 촬영하고 짧게나마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일상의 소소한 장면에서 창의성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6. 유비쿼터스 디카시 백선을 통해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혜택은 일상의 감동을 포착하고 그 속에서 위로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디카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이기에 독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순간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찾아가며 일상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 스티카시 백선 시집이 그러한 경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절 유비쿼터 스티카시 백선 시집 소개입니다. 유비쿼터 스티카시 백선 시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삶, 꽃과 식물에서 배우다. 제1장에서는 자연의 미학적 상징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탐구합니다. 치자꽃, 아카시아꽃, 그리고 선인장꽃 등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모두가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치자꽃의 순백은 마음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아카시아꽃의 강렬한 향은 삶의 순간 속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선인장꽃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의 강인함을 상징하며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은유합니다. 이렇듯 꽃과 식물의 성장과 소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연의 이치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재로 20편의 뒷가시를 담고 있습니다. 제2장 삶, 산책길에서 깨달음을 얻다. 제2장에서는 길 위에서 만나는 자연과 일상의 모습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산책길에서 마주하는 자연의 작은 존재들, 이들은 단순한 자연물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된 깊은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책은 곧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와 대면하는 시간이자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산책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자연의 풍경은 삶의 잠시 멈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소재로 20편의 뒷가시를 담고 있습니다. 제3장 삶, 바다처럼 호요하고 싶다. 제3장에서는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에서 자유와 호용의 철학을 배웁니다. 동해 일출의 강렬한 빛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변화를 상징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양양 하조대 해변의 넓은 바다는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며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넓고 깊게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는 바다는 고요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게 몰아칩니다. 이러한 바다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인생을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강렬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소재로 20편의 뒷가시를 담고 있습니다. 제4장 삶, 산처럼 살고 싶다. 제4장에서는 산의 굳건한 존재감을 통해 우리 삶의 고요한 힘을 배웁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치악산, 석가산 등은 그 자체로 오랜 시간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상징입니다. 산은 그저 높은 봉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과 꿈을 나타내는 은유적 공간입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도전과 고난을 상징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산처럼 변치 않는 마음을 지니고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인생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소재로 20편의 뒷가시를 담고 있습니다. 제5장 삶, 하늘을 담고 싶다. 제5장에서는 하늘의 넓은 품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용왕산 용왕장에서 바라본 하늘은 그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인간의 꿈과 소망이 투영된 무한한 공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비상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습니다. 강릉 오죽헌의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며 그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재로 20편의 뒷가시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뒷가시 시작법과 시창작 제6강입니다. 제6강에서는 이정환 작가의 유비쿼터스 뒷가시 백선 시집에 수록된 10편의 뒷가시를 이정환 작가가 직접 낭송해 보겠습니다. 제목, 치자꽃이 피어나는 그 봄날. 치자꽃 봄의 숨결 속 하얀 꿈, 바람이 속삭이며 꽃잎을 감싸고 순결한 꽃잎에 시간이 스며들어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며 지나가도 맑은 봄날의 기억 속에 다시 피어나네. 제목, 치자꽃이 가르쳐준 순백의 삶. 치자꽃 하얀 숨결로 스며들어 삶은 고운 물결처럼 번져가고 흔적 없는 바람도 향기를 남기듯 고요히 피어나는 흰빛 마음이
맑은 세상 속에 우리의 길을 비추네. 제목 미언양 송순 옛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 비 내린 돌에 적신 시인의 숨결. 이끼가 묻은 구절에 물든 발걸음. 바람 속에 사라지는 옛말을 쫓아. 한입 낙엽에 실린 세월의 속삭임. 고요한 시 비석 끝에서 반짝이는 깨달음. 제목 정철 시 비석에 새겨진 고독의 미학. 바람은 돌 틈새로 시인의 숨결을 흩뿌리고 비 젖은 글귀마다 세월의 향이 스며들며 은빛 달빛은 중록원 어둠에 조용히 내려앉고 그 고요 속에서 꽃피는 삶의 의미는 고독이란 이름으로 피어나네. 제목 하조대 해변 모래 위에 새긴 약속. 모래 위 발자국 바람에 쓰러져 파도는 조용히 우리의 약속을 감싸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삶의 길을 비추고 흘러가는 물결처럼 인생도 다시 돌아오니 바다의 품에서 우리는 자라네. 제목 하조대 등대에서 바라본 꿈. 등대의 불빛 어둠을 가르며 길을 밝혀 무한한 꿈의 바다 수평선 저 너머 파도는 나를 감싸며 부드럽게 속삭이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와 다시 돌아가며 바다의 품에서 희망의 씨앗을 키우네. 제목 석가산 자락에 스며든 고요. 석가산 자락 바람의 노래가 스미고 물든 단풍은 가을의 창가를 부르네. 내소사 종소리 고요 속에 울려 퍼지고 눈 감으면 느껴지는 시간의 깊은 흐름. 삶의 철학이 이곳에 포근히 숨쉬네. 제목 명성산에서 찾은 마음의 쉼터. 명성산 자락에 바람의 속삭임이 흐르고 청평호수 물결 햇살에 빛나 춤추네. 구름은 나의 짐을 맡아 쌓이고 소나무 그늘 아래 고요한 숨결. 삶의 지혜가 스며드는 이곳. 제목 용왕산 용왕정에서 흐르는 하늘바람. 하늘바람 용왕정에 머물며 내 마음을 싣고 구름은 흘러가듯 나의 생각도 물결처럼 흐른다. 푸른 하늘 끝자락 닿고 싶어도 멀기만 한 꿈. 산 아래로 시간은 고요히 숨을 고르고 바람 따라 내 마음은 가벼운 날개로 날아오르네. 제목 용왕산의 아침 하늘을 바라보다. 용왕산 하늘 아침 햇살 푸르름을 수놓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내 마음도 맑아지네. 빛은 서서히 스며들어 어둠을 벗기고 나를 감싸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의 깊은 교훈을 새기네. 끝없는 가능성 속에 내 꿈도 소리 없이 피어나네. 감사합니다.